퇴거 이 결정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판결에 나와 있는 그 우리들 임차인 상대 우리들 상대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차인 같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차인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판결의 그 이제 기판력이 한계예요. 그게 사람 그 해당되는 판결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는 판결에 나오지 않은 제3자는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전차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건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행관이 보고 전부인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지금 여러 명인데요. 여러 명인데 그걸 지금 오늘 보내주신 건 하나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01호만 현재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관이 전체를 다 이게 다른 사람이 전대하고 있는 거라 봐서 했는지 아니면 301호만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01호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301호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이거 별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전차인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채권자 쪽에다가 이거 그 승계집행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집행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지금 우리한테 받은 판결 가지고는 지금 전차인 상대로는 집행하기 어렵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거를 별도 조치를 취한 게 지금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럼 승계집행문 지금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가 안 되느냐, 그걸 막아낼 수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이게 승계집행문이 사실 발급이 잘못된 거거든요. 승계집행문 발급은 법원 사무관이 하는 절차인데 판사가 아니라 사무관이 하는 절차인데 이 보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채권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넣어서 이렇게 놨을 테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승계집행문이 발부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승계집행문이 발급이 우리 사안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조금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어서 그냥 들으십시오. 예? 녹음 파일 어차피 올려드릴 테니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이제 승계집행문 발급이 되는데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이 언제냐면은 2심 판결, 그죠? 2심 판결이 5월달에 났어요, 올해. 그게 이제 판결문 보시면은 변론 종결 이래가지고 봅시다. 판결문 2페이지에 변론 종결 그래서 23년 9월 19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판결 선고는 6월 16일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선고일하고 다른 변론 종결이 재판을 마친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판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론 종결 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5월 19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승계집행문 발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중국인 301호죠. 중국인은 보니까 1월 달에 들어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좀 빨리 돼 있잖아요. 5월 달보다 빠른 1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승계집행문 발급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아니라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주석서도 좀 여러분한테
회의하기 전에 넣었는데, 그거를 이게 다투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 소송을 하거나, 이의 소송,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연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면 지금 301호 그 중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 신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서 공문서에 보면은 1월 달에 자기가 뭐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은 변론 종결 전에 들어온 사람이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걸 돈 들여서 할 만한 실익이 있겠느냐. 그걸 조금 이제 다 같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1호 세입자들, 301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승계집행문 발급받아서 뭔가 이렇게 통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뭉쳐서 또 뭐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뭐 돈 들여서까지 이거 뭐 할 필요 있느냐. 그냥 뭐 내보내고 말란다. 계속 이렇게 시달리느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 몫이죠,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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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승계집행문 부여예요. 승계집행문 발급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잘못됐느냐라고 하면은 뭐 법원 사무관이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그 채권자 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넣어서 발급받았느냐, 속에서 발급받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판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승계집행문 발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있을 자격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재판 전에, 녹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예, 예.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게 아파트, 제대로 된 아파트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관계가 좀 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원룸이고 하니까 또 이해관계가 조금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대응이 또 달랐겠죠. 어떤 분들은 해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안 해놓으시고, 이렇게. 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설명이고요. 잘못된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집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건 어렵고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집행이 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같으면은 승계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또 지금 변론 종결 전에 아까 5월 19일이라 말씀드렸는데 5월 19일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1호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 전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것처럼 퇴거 판결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길어지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6개월이나 뭐 1년 사이 되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거 뭐 자꾸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채권자가 지금 바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막으려 그러면 점유이전금리 가처분을 했어야 되거든요. 점유이전금리 아처분을 안 하고 이렇게 이 절차를 해놓으니까 마구마구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